중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 이슈들을 좀 깊고 넓게 살펴보는 국제뉴스 시간이죠. 조윤주 외신캐스터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항상 연말이면은 뭐 타임지 뭐 네, 모든 맞아요. 그런 잡지들에서 사실은 한 해를 정리하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문제를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 네, 여기를 네. 또 참고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을 다음 한 해를 또 예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네. 또 한 해를 주도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모든 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라 네. 오늘 좀 정리를 해오셨다 그러는데 네. 내년도에 그래서 뭐 쉬운 거부터 하죠. 뭐 한마디로 뭐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나요? 내년은요,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 노멀이 됐다. 아, 그냥. 노말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냥 늘 약간 변동성이 많은 거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감안하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제는. 네, 그게 이제 노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있습니다. 정신 붙들고 살기 힘든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세상이 됐군요. 네, 예측 네, 불가능한 게 이제는 그냥 삶이다. 노말이다. 네, 그냥 평범한 네. 게 됐다. 되게 그 서로 맞지 않는 단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늘 우리 주위에 이제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살아라.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살자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뭐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지고 굉장히 양질의 기사가 맞아요. 매주 나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좋은 기사를 그러니까요. 뭐 매주 석박사들이 다 모여서 맞아요. 연구기관에 가까운 수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걸 예. 계속 공부하고 있고. 네, 한음으로 파다 보니까 예. 그런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23년도 전망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겪으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네, 맞아요. 전 세계가 네.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사실 끝난 게 아니죠. 후폭풍이 그럼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변이의 변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중국이 문을 방역 조치를 열었죠. 완화하면서 예. 위드 코로나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확진자가 겪은 나왔던 걸. 것처럼 예. 이제 중국이 겪게 되겠죠.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 한 번은 정점을 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나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격변도 있을 것이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기후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지금 미국은 영하 40도, 50도 지금 이런 눈이 오는 수준이 거의 뭐 네. 눈폭탄 수준으로 오고 있죠. 사람 키가 넘는 네. 눈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뭐 10가지 트렌드를 네.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내년도 전망을 한 건데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노멀. 네네. 그러면 10가지 트렌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 10가지를 좀 네.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할 거다.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타격을 입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말씀인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죠.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래도 약간 오를 것 오를 같고 것 같다. 오펙에서도 증산할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계에서 이제 이 업계가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 대표적인 회사 넷플릭스 한때 굉장히 회사가 컸었잖아요. 네. 구독자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봤는데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되면서. 꼭 정말 콘텐츠를 계속해서 히트작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를 예. 보면서 다른 OTT 업체들이 등장한 거죠. 예.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컨텐츠에 지속해서 이제 투자를 계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차 시장은 그렇게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고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차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 전기차가 때문에.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방위비 지출 이것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그렇죠. 미국도 내년도 방위비가 올라가고 8조 달러가 되면서 중국의 3배가 되면서 좀 많을 건데 사실 근데 이걸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또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살짝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보복 여행 항공업계가 좀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 민간 여행객들도 많긴 합니다만 비즈니스 사실 그게 가장 네. 튼튼하게 계속 꾸준하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또 그 퍼센티지가 큰 것이 출장. 비즈니스 예, 그것도 예.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는 좀 모두가 화상회에 익숙해져가지고 예전만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만큼 그렇게 많은 인력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많이 발전을 맞아요.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뭐 10가지를 다 알아보면 오늘 이제 너무 많죠. 네, 네, 너무 시간이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이제 네네. 짚어보죠.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비즈니스 환경 이거부터 네.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 장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식량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글로벌 GDP가 되는 1.6% 정도 성장한다고 하는데 네. 올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균 냈을 때 2.8%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네, 얘기네요. 내년 경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는 6%대.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성장은 잘 안 할 낮고. 거다. 예. 그렇지만 중앙은행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추가로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가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은 어렵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두고도 이제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이제 민간에서의 의견들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물가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아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가면은 경제 다 망가지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제 팽팽을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가 자이언 스텝 해서라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 돼. 이게 힘을 받으면서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높이 올렸는데 네. 뭐 내년은 그것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국 연준의 입장이 워낙 물가를 잡는다는데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 후에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방의 은행들도 미국 연준과 발을 맞춰서 내년도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고 경제는 좀 좋지 않고.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죠. 우리도 그렇게 그러면 됩니다.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23년 내년에 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같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높은 수준이 이어질 거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제일 침체를 우려하는 동반한 부분들이죠. 물가 상승이 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증가시키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은 제품 크기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방법을 기업들이 쓰지 않겠느냐라고. 왠지 이건 좀 느껴지는데 벌써부터. 왜 과자 같은 거. 네, 뭐 양이 너무 뜯으면은 네,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뭐 이제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석유 시장 균형은 좀 계속 불안하게 모습을 것이다.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뭐 푸틴이 뭐 지병이 네. 있냐는 지금 항암제를 뭐 맞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건가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3가지 시나리오 제시했는데요. 일단 러시아군이 겨울 동안에 전선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병력을 꾸릴 거다.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 지원 물자가 바닥이 나고 미국 하원이 공화당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차단하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또 연설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이 예상과 달리 빗나갔고.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됐을 때 새롭게 꾸려진 러시아 부대가 공격을 개시하고 또 그동안 뭐 지쳐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후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네. 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교착 상태로 전쟁이 또.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네. 않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가 11월 달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나서 뭐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승리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든 지지부진하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시간 끄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민간 시설을 공격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서방 국가들도 지치도록 전쟁을 질질질 끌고 갈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로켓을 크림반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장악하는 그쪽 사정권 안에 들여놓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방어선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좀 빨리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직접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갈 전쟁이 수 있지 않을까 확전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드네요. 끝나거나 확전되거나 약간 지금 극단적인 또 상황. 뭐 러시아가 지금 전력 공급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많이 차단해서 이 겨울을 우크라이나가 네.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관건이 맞아요. 될 것도 전력 공급 같고.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봅니까? 2024년이 이제 미국도 대선이에요. 지금 네네. 미국 얘기가 이 모든 것에 또 중심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알 네.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재선 도전하겠다는 뭐 의사를 네네. 밝힌 지는 이미 오래고 네네. 어떻게 될까요? 24년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 민사 소송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재산 않는 것도 시작해서 의회 난입 사건에 이제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 있었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회 조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간 선거에서 본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별 뭐 영향가가 크게 없었는데 영향을 못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가긴 나갈 거다. 그런데 이 중간 선거 과정에서 잠룡이 등장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공화당 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잘 될까라는 좀 약간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밀고 나갈 것 같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직접 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뭐 이런 콜라 주지사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이 또 약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누구를 붙이는 게 더 유리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렇겠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도 저희가 잠시 했지만 네. 이런 국제 분쟁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네. 내년에도 일단 내년까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계속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은 동맹국들 사이에 연결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협력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독자 생존 미국이 다 할 수 그렇죠. 있어 미국 혼자 해결하겠어라고 말했지만 각자 네, 살아 네. 이런 각자 도생의 길을 네. 근데 이제 좀 물론 동맹국들 챙긴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나토와 또 아시아 동맹국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떤 점이 그런 네, 건가요? 나토 같은 경우는 상호 방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시아와 미국의 동맹은
공동 계획, 뭐 공동 훈련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일본, 한국과 3자 미사일 방어 훈련을, 또 일본, 호주와는 해상 훈련을, 일본, 호주, 인도와는 또 다른 쿼드 협력 이렇게 그렇게 좀 돼 있죠. 각각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커스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 잠수함을 지원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약간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동맹을 동맹 합치는- 간에도 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네. 지금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합치는 게 쉽지 않다.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맹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만과 인도가 좀 약점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대만과 인도. 네, 대만은 침략 위협이 가장 높지만 미국의 공식 동맹 네트워크가 잘 통합하지 않아서 좀 힘들 것 같고 또 대만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중요한 전략적인 네. 위치이긴 한데 파트너이지만 또 너무 독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고 인도는 물론 뭐 미국과도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유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네,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거다. 아.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챙긴다고는 하지만 또 동맹국마다 각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으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하다가 그냥 네. 전쟁이 났어요. 정말 맞아요. 설마 했는데 전쟁이 났거든요. 또 혹시 또 내년에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더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역이 바로 대만입니다. 이코노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중국은 절대 대만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 탈환은 중국 공산당의 신성한 목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 서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처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센카쿠 열도 이런 주변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북한 얘기는 없습니까? 북한도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긴장감이 높은지 모르지만 또 밖에서 봤을 땐 다르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 또 무인기가 미사일. 들어오기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북한도 분쟁 지역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우울한 얘기긴 합니다만 2023년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워낙 계속해서 미사일 그렇죠. 발사하고 실험 발사하기 때문인데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등에 업고 독재자 앞에서 세계 선택지가 얼마나 적은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택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맞아요. 아시아 주택 시장 전체가 좀 불안정하다면서요? 네, 이제 많이 올랐던 것만큼 사실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왜 좀 아시아 시장을 위험하다고 보냐면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 수도권 중심인데요. 국내 소득의 19배, 16배를 벌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도 가장 비싼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12.6배, 8배이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집값에 거품 많이 꼈는데 최근에 빠지고 있고 또 담보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우울한 얘기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관광 산업이 다시 좀 살아날 거라는 부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네. 걸 좀 얘기하고 끝내볼까요? 네, 보복 관광 그러면서 네. 이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60% 증가한 해외 관광객이 2023년에 30%더 늘어나면서 이제 한 16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닐 거다. 여행업계도 참 힘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 미국인들도 새해에는 여행을 많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들 봤더니 뭐 호주, 부탄, 이스라엘, 뭐 일본 뭐 이런 곳 많이 갔었는데 아시아 지역들 굉장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오시던데요. 일본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 명동 가도 외국인들 눈에 많고요. 띄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봤었을 때 여행객들이 내년 한 해는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항공 검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유럽 여행 역시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행업계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도 어쨌든 너무나 네. 답답했군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원래 좀 비싸더라도 네. 이제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그러면 합니다. 호텔 가격, 뭐 항공요금 이건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나요? 지금 이거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호텔 요금도 많이 오르고 이제 뭐 사실 그동안에 항공사들도 장사를 못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조금 비싸게 붙이더라도 사람들이 갈 가니까 것 같다. 그것도 네. 호텔 요금도 항공 요금도 거의 꽤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뉴스 2023년도를 저희가 한번 네.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현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